저는 67세 정혜순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성실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선 항상 모범생으로 뽑히곤 했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결혼 후에는 시골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게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그래도 가게는 잘 됐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고 그 덕분에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묵묵히 일을 도왔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허망했어요. 남편 없이 지낸다는 게 이렇게나 어려울 줄 몰랐죠.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몰랐던 외로움이 하루하루 커져만 갔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자주 찾아와 저를 챙겨주고 혼자 있지 않게 해줬죠. 그때는 정말 아들이 최고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이 기억나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왔을 때 어색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서먹서먹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으니 서로 낯선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저에게 계속 차갑게 대했습니다. 뭐랄까, 항상 바쁜 척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은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뭔가 물어봤는데 아,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로서 도움이 되고 싶어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절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아들은 요즘 직장인들이 다 그래요라며 며느리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느리의 작은 무시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그녀는 항상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끓인 미역국을 내놓았는데 그녀는 요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라고 말하면서 그릇을 밀어내듯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많이 상했지만 아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해도 그녀는 그저 건성으로 먹고 별 관심도 없었죠. 손주들 앞에서도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대충 말 몇 마디 던지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 저는 이게 며느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늘 바쁘다며 피하곤 했죠. 제가 방문하는 날도 만나기 힘들어지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감싸기만 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무시가 단순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사가 다가오면 며느리는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첫 해에는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직장 일이 너무 바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죠. 누구나 바쁠 때가 있고 아프면 제사 준비가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핑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사 하루 전날에 갑자기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멀쩡한 몸으로 몇 달 전부터 계획해 둔 여행을 제사 하루 전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 원래 계획돼 있던 거라 어쩔 수 없대요라며 멀뚱하게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며느리는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게 분명했죠.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걸 보니 마음속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는 선물이라며 건넨 게 있었죠. 저는 그날만큼은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준 건 피부가 쿠폰이었어요. 제 나이가 많은 걸 감안해 준비했다는 말투로 어머님, 요즘은 이런 관리가 필요해라고 웃으며 건네더군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게서 늙어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저 진심 어린 대화나 따뜻한 한 끼가 더 필요했는데 그녀는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넘겼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선물에 담긴 마음보다는 그 선물이 저에게 남긴 상처가 더 깊게 남았습니다. 큰 가족 모임이 있었던 날 우리 집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서 저도 설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않았어요. 저는 온종일 바쁘게 밥을 차리느라 분주했는데 며느리는 그저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친척들이 묻길래 며느리가 좀 바쁘다라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친척 한 분이 며느리에게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어머님이 더 잘하시니까라며 웃으며 넘겼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가식적인 미소로 상황을 덮었지만 그날의 모임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가족끼리의 모임에서조차 저를 무시하는 그녀의 태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해 여름 가족 여행은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기도 했고 바닷가에서 손잡고 걸을 생각에 설레었죠. 아들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잔뜩 챙겼어요. 하지만 여행 도중 갑자기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를 하더니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혼자 먼저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중요한 시간을 두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다니 정말 서운하고 혼자 남은 여행 내내 마음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도 그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제 마음도 얼어붙은 것 같았죠. 손주들은 엄마가 떠난 것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다녔지만 저는 그저 멀리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려던 시간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큰 손자는 항상 칭찬받고 작은 손자는 야단만 맞았죠. 한 번은 큰 손자가 잘못을 했을 때 며느리가 괜찮아, 다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더니 작은 손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며 소리치더군요. 제 눈앞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손자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작은 손자는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제가 손주를 다독여주려 해도 며느리는 오히려 이 애는 버릇이 없다는 듯이 대하는 걸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아이들까지 상처받으며 자라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손자가 며느리의 꾸지람에 겁을 먹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손주들까지 감정을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큰 손자는 늘 며느리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지만 작은 손자는 늘 외면받는 듯했죠. 저 역시 그런 차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드물게 걸어오더군요. 점점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엄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힘들어 보이는 건 며느리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며느리의 영향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이 며느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깨닫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걸 느꼈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담하고 마음 한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집에 오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편만 들어 저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니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그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70세 생일이 되던 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연락도 잘 안 오던 아들 부부가 깜짝 방문을 한다기에 이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며느리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고 아들은 조그만 상자를 선물이라며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정말 제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식사도 다 끝나지 않았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눈빛을 돌리더니 차가운 말투로 저를 보며 어머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살기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까지는 제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저를 벌써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이어서 실버타운에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면 나이를 먹고 불편한 걸 걱정한다면 도와줄 방법을 생각할 텐데 이들은 저를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어요. 숨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이런 모욕적인 순간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서서 아니, 그건 너무해라고 말해주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도 이제 혼자 지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친구도 사귀고 더 편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그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건 알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쓸모없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느껴졌어요.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조차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아들이 제 곁에 있어주고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으르렀는데 이제는 아들도 더 이상 저를 챙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기대는 건 오히려 제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란 걸 깨달았죠. 그래서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절대 그런 시설에 들어갈 생각 없어. 그리고 너희와도 거리를 두고 지낼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크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다시 내가 꾸려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것,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막막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일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떠난 후로는 다시는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 싶었죠. 그동안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밝혀졌어요. 며느리는 원래부터 제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고요. 저를 무시하던 행동들, 아들에게 저를 더 멀리하게 만든 것들이 모두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제 의견이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 집을 팔고 나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무시와 상처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비수로 제 마음을 찌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한없이 허탈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니 그동안의 상처가 새롭게 아파왔습니다. 아들의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멀어진 아들로 인해 외로웠던 시간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준 것이 다행이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휘둘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그를 조종했다고요. 물론 아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들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처받은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제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며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아들이 돌아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저는 예전처럼 자주 그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난 후로 아들은 시간을 두고 제게 찾아오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에 대한 상처도 있었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무시도 아들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정원에서 작은 꽃들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쓰였지만 이제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졌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 평온한 시간이 그동안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 스스로도 충분히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10년 동안 당한 무시는 제게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참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겠어요. 가족이라 해도 잘못된 대우를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무시는 참을수록 그들이 나를 더 무시하는 빌미가 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그 모든 상처는 결국 제가 참으면서 키워낸 것이더군요. 앞으로는 누가 저를 무시하려 든다면 저는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그것이 제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 참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가족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판단에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결정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삶을 맡기지 않고 제 선택을 스스로 할 겁니다. 그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의 결정에 의존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나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결심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결국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제가 기대지 않고 제 자신을 먼저 챙기며 살아갈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면서 말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제 인생을 더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